네, 이제 기업 전략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종목 탐색 시간이 되겠고요. 이효근의 종목 탐색. 와, 오늘 이효근 전문가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기업 얘기 또 점검해봐야 되겠죠. 세운메디칼을 얘기하셨나요? 네, 세운메디칼이 이제 그 예상대로 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세운메디칼이 좀 약세를 보였던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이제 그 수급 점수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보시면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약간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을 다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간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종목 탐색을 좀 시작해봐야 되겠는데요. 기업군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 잘 아시죠? 펀더멘탈, 그 다음에 수급, 추세 이렇게 보는데 펀더멘탈부터 먼저 좀 볼까요? 예, 그럼 펀더멘탈부터 그 펀더멘탈에서 나왔던 종목들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에서 검색된 종목들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한국전력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에 세아제강, 동원 F&B, 농심, 이지바이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아제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세아제강의 330 점수를 보시면 이제 펀더멘탈 점수가 98점, 수급 88, 추세가 90점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세아제강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펀더멘탈 점수에 있어서 PBR, 저 PBR, 그다음에 저 PER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편에서 점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PBR이 한 0.5배 정도 되고요. 물론 이제 올해 예상 기준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PER이 한 6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OE가 11.6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펀더멘탈 점수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는 전체적인 순이익 자체는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약간 주춤했지만 순이익 같은 EPS의 성장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도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장성 대비 주가가 좀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펀더멘탈 점수가 98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급이나 추세 점수인데 최근에 이제 수급은 좀 지난번 그 미국에 그 수출하는 관광용 유정용 관광이 덤핑 제소가 한번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무혐의 판정이 내려지면서 그동안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저평가 국면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서 급격히 기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점수는 이제 88점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추세도 이전에 이제 바닥 국면에서 이제 상승 추세 초입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점수도 90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다소 승고르긴 예상이 되지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에서 검색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서 검색된 종목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한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쪽의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거래소 종목들의 업종 대표주 이러한 종목들이 좀 상위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쪽에 어떤 시장의 변화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바이오엔 수급 점수 330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엔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펀더멘탈 점수는 여전히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지금 한 1개월 동안 170만 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이 이제 정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새롭게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뭐 그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1월 23일 날 그 기존에 이제 차바이오엔이 이제 우회 상장 방식으로 강학사업부 회사에 이제 우회 상장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난 1월 23일 날 이제 그 기업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이제 순수하게 그 줄기세포하고 병원 사업부만 남고 강학사업부는 이제 뛰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만 이제 종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의 행보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측면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에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일이 기업 분할의 이제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관 매수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기업은 세아제강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만, 수급 주체들 매수 구성이 좀 강해지는 종목은 차바이오엔 이렇게 또 보셨군요. 네. 이번에는 추세가 강화되는 기업들의 묶음을 좀 볼까요? 예. 추세 쪽에서 두 종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X 하고요. 그 현대산업개발, LG하우시스, 성신양해, 현대 BNG 스틸, 파세코 NX, TA홀딩스, TSM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두 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X하고 현대 BNG 스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NX 330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예. NX는 이제 펀더멘탈 점수가 90점이고 수급이 86점, 추세가 96점입니다. 좀 간단하게 좀 NX 살펴보면, NX는 이제 그 주방 가구 전문 회사입니다. 예, 최근에 B2C 쪽으로 좀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하고 홈쇼핑. 특히 이제 4월에는 또 수직 증축 부분도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펀더멘탈이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점수 수급은 뭐 약간 좀 불규칙한데 추세 점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2012년 고점 돌파가 되면서 2007년 역사적 고점까지 지금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강한 종목은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BNG 스틸 330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은 이제 일단 펀더메탈이 86점이고요. 수급 88점, 추세가 94점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 종목은 그 차트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흐름은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최근에 좀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이었던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특히 급격히 이제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하고 다른 새로운 거래량이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흐름은 단기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추세 속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탐색기에서 검색된 오늘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한 종목 선정한 종목은 이지바이오를 일단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지바이오 점수부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30 점수 살펴보면 이지바이오의 지금 펀더멘탈 점수가 98점, 그 다음에 수급 96점, 추세 90점. 예, 상당히 점수들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 점수만 조금 약한데 지금 펀더멘탈하고 수급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지바이오의 그 현재 추세 점수는 충분히 극복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지바이오가 왜 펀더멘탈 점수가 높은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지바이오는 올해 지금 현재 예상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올해 그 중국 쪽의 수요가 상당히 중국의 이제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고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지바이오가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서 그 고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료 전체 매출이 한 48%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점수가 96점 정도 나왔는데, 수급은 이제 한 달간 최근에, 기관들이 한 92만 주,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때문에 이제 한 차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 겨울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이, 오히려 그 기관들의 좀 저가 매수에 상당히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는 이제 바닥을 막 이제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추세가 좀 강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요소는 있지만,
이제 막 바닥을 탈피했다는 흐름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 특히 이제 펀더멘탈하고 수급 점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한 이제 기업 내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지바이오는 이제 지금 그 곡물 경작이라던가 사료, 그다음에 사료 첨가제, 그다음 백신, 소위 말해서 이제 농축 사업을 수직 계열화시킨 이러한 회사고, 그 매출도 한 1조가 넘는 이러한 우량한 회사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이오의 이제 성장 모멘텀까지 탑재를 하게 되고 있고요. 4분기 때 이제 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4분기 때 이제 실적의 이제 털 어라운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독감이 한번 분위기가 겨울에 발생이 되면서 이지바이오가 상당히 좀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그 이지바이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훈련이 좀 돼 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잘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류 독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가의 하락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이제 조류 독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4,250원까지 좀 급락 수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4,250원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최근에 이제 단기 저항선 요 자리가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 숨고르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신고가 패턴은 아니고 이제 막 시세가 초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세의 점수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등락은 좀 나타나겠죠. 이 정도의 접근 요령을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접근은 아무래도 승고르기니까 저점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5,100원에서 5,150원 정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10%만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50원.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이번 추세선에 있어서 이제 한 10일 이동평균선에 놓여 있는 5,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정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 전략을 먼저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묶음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